자, 이제 부사 2부 시작합니다. 우리 2부는 이제 중요 부사에서 이제 어떤 것부터 또 해야 되냐면, 글씨키가 너무 크네. 좀 줄여야지. 자, 어구하고요. before하고 since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셋 다 부사를 쓸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I met her ago. 저는 그녀를 전에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전에 만났습니다. 둘 중에 어느 걸 쓸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고우는 안 돼요. 선생님 왜 어고우가 안 돼요? 전에인데? 어고우는 혼자 쓰이지 못해. 앞에 시간 명사를 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2 years ago 그럼 2년 전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before는 단독 사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I have met her.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현재 완료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before, since, 어고를 줍니다. 자, 셋 중에 누가 안 되죠? 그럼 어고가 안 돼요. 얘는 단독 사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완료랑 같이 나오지 못하죠. have pp가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before하고 since는 둘 다 돼요. 얘는 막연히 그녀를 전에 만난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낼 때 되고요. since는 뜻이 강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녀를 만나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before하고 since는 현재 완료랑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고가 나오는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요. 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언제? 2년 전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시간명사 어고가 나오면 가능하죠. 그리고 동사의 시제는 과거 동사 met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자, 뭘 모르느냐? 똑같은 2 years, 2년 전인데 ago 말고 before를 쓰잖아요. 시간명사 ago 말고 시간명사 before를 쓰잖아요. 그러면 과거 완료랑 같이 나와요. I had met, had pp. 그래서 우리가 노래처럼 외우는 겁니다. 시간명사 ago는 과거 동사, 시간명사 before는 과거 완료. 그리고 before는 혼자 나오게 되면 과거나 현재 완료 둘 다 되고요. since는 현재 완료만 되고 ago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ago, before, since를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문제가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문제. 우행이라고 써버렸네. 요즘 유행하는 문제. 그게 뭐죠, 선생님? 그게 before wrong이랑 long before를 구분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before wrong은요. 부사예요. 곧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미래 시제와 같이 사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곧 머지않아. 이렇게 쓰는 거죠. before이 곧 이런 뜻으로서 미래 시제랑 같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근데 long before가 있어요. long before는 오래전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사죠, 얘도. 부사. 오래전에. 그리고 얘는요. 과거 완료 또는 과거 시제와 같이 사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 완료가 더 우선입니다. had pp가 우선인데 had pp가 없으면 과거 완료가 없으면 단순 과거 시제 simple past를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문을 보면 I had met her.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long before. 오래전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long before가 나오니까 오래전에라는 말이 돼서 과거 완료, had pp와 같이 쓰이는 게 원칙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 long before는 접속사도 돼요. 접속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long before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문장 속에 주어 동사가 두 개 나왔잖아. 그럼 접속사가 필요하죠. 이때 물어봐요. 시험에 before long이야 long before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빈가에 들어갈 말. 그럼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before long은 불가능하다. 왜? long before는 접속사잖아요.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이기 때문이죠. before long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 부사 ago, before, since를 정리한 겁니다. 이게 아마 456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또 중요 부사 중에 enough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enough. 이거 부정사에서도 한번 했을 거예요. 영상 보면 있을 겁니다. enough 정리. 자, enough를 정리하면요. 얘가 부사일 때, enough가 부사로도 쓰여요. 그러면 she is kind enough to show me the way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녀는 나에게 길을 안내줄 정도로 충분히 친절하다. enough가 충분히라는 부사로서 kind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겠습니다. 근데 얘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뒤에서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enough kind라고 자꾸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쓰이면 안 돼. enough kind가 아니라 kind enough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런데 얘가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형용사로 쓰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녀는 벌었습니다. 뭘 벌었죠? 돈을요. 근데 충분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돈 그러면 enough money 이렇게 되죠. enough가 명사 money를 꾸며주잖아.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근데 얘가 형용사로 돼가지고 명사를 꾸며주면요. 명사 앞에 와요. enough의 위치가 money 앞입니다. 근데 우리 책에 보면 money enough도 된다고 나왔어. 그것은 아직까지 인정을 많이 받지 않아요. enough money가 되는 겁니다. money enough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책에는 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무시하세요. 그녀는 그 집을 살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형부 enough, 명사를 꾸며줄 때는 enough 명사, 공통적으로는 뒤에는 둘 다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부사 정리. 부사에는 또 부정부사가 있죠. 부정부사를 정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부사에는 뭐가 있냐면 종류가 꽤 많아요. hardly. 이 부정부사는 다 알아놔야 돼. 해석을 좌우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 scarcely, little, seldom, 그 다음에 barely.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까지 했죠. 그 다음에 little 했죠. 그 다음 by no means. 얘도 부정부사라고 할 수 있어요. by no means. 얘네들이 전부 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부정부사야.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주죠. 예를 들어서 I can hardly 이렇게 한 다음에 believe anything. 저는 어떠한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부정문이 된 거죠. 저는 어떠한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hardly가 부정부사죠. 그래서 부정부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단 세 가지를 조심하세요. 첫 번째, 위치를 조심해라. 부정부사의 위치는 좀 이따 한번 다시 나올 겁니다만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지금 hardly가 can이라는 조동사 뒤, believe라는 일반 동사 앞에 왔죠. 위치 문제를 조심해 주시고 두 번째로 뭘 조심하냐면 이중부정이 금지됩니다. 얘들이 나오면 부정을 한 번만 해야 돼. 무슨 말이죠, 선생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보면 이렇게 해요. 아이고, 시험 문제를 보면 이렇게를 해요. 여기다가 슬쩍 이렇게 써버려. 그리고 I can't hardly believe anything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다 몇 줄 쳐요.
그럼 얘가 틀린 거야. 선생님 왜 틀렸어요? 여기 can't가 부정문이잖아. 근데 hardly가 부정부사지. 부정을 두 번 해서는 안 돼. 이 부정부사는 이중부정, 부정을 두 번 할 수 없어. hardly를 삭제해야 돼. can't가 있기 때문에 hardly는 필요 없어. 이중부정 금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부정부사를 정리하시면 돼요. 아, 부정부사 정리 다 끝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리틀이 부정어예요. 그러는데 리틀이 부정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I little dreamed. 저는 거의 꿈꾸지 않습니다. About anything.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거의 꿈꾸지 않습니다. 이때 리틀이 드림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정부사입니다. 거의 꿈꾸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부정부사 정리가 끝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홈을 조심해라. 홈을 주의해라. 무슨 이 홈이 뭐가 대단하다고 얘를 주의할까요? 아, 얘가 시험에 잘 나오더라. 왜 잘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 있습니다. 그럼 I am at home. 저는 집에 있습니다. 뭐 I stay at home. 집에 머뭅니다. 이럴 때 다 at home이라고 하잖아. 이때 홈은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니까 앞에 at라는 전치사를 쓴 거죠. 명사니까. 그쵸? 나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집에 갔습니다. 이때는 I went home이라고 해요. I went to home이란 말은 쓰지 않아요. 집에 갔다고 했을 때. 그쵸? I went to home이라고 하지 않고 I went home이라고 하잖아. 그쵸? 선생님 이때는 왜 to home이라고 안 하죠? 아, 이때의 홈은 부사입니다. 집에라는 부사야. 집에라는 부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to를 붙이지 않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의 홈은 선생님 명사고 저 때의 홈은 부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그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얘가 명사라면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 거고 부사라면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홈은 명사입니다. 그러나 to home은 안 돼요. 영어에서 to home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때는 홈을 부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따라서 그냥 홈은 명사야.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하면 써야 돼. 그러나 to home이라는 말은 만들어지지 않아. 그때의 홈은 부사라고 보고 to를 붙이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는 도중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에서 on my way home. 이게 집에 가는 도중에죠. 동중에가 아니라 도중에. 그쵸? 선생님 왜 on my way to home이 아니죠? 아, to home이었기 때문에 이때 home은 부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부사로 쓰인 홈입니다. 됐죠? 이제 중요 부사 정리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부사, 가장 출제가 SAT하고 TOEFL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문제, 우리나라 어법 시험에도 정말 잘 나오죠? 가장 중요한 부사. 스펠링 비슷한 애들이 잔뜩 있어요. most가 있고요. almost가 있고요. 그 다음에 almost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e most가 있고요. 그 다음에 mostly가 있어요. 얘네들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5개죠? 구분하기. 이게 시험에 나오죠. 첫 번째, most가 있어요. 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뒤에는 명사를 데리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most,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때의 most가 뒤에 명사를 데리고 왔죠?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most의 특징은 앞에 더를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더가 나오면 안 돼. 대부분은 더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 그냥 most입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most of를 붙이면요. most of를 붙이면 뒤에다 더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앞에는 더가 안 돼. 앞에는 더는 여전히 안 돼. 대부분이란 말은 더를 앞에 쓰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도 더를 안 써. 근데 most of를 붙이면 뒤에 더를 써야 돼. 하지만 앞에는 여전히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almost를 하기 전에 almost를 먼저 할게요. 비슷한 걸 정리해야 되니까. almost는 최상급이죠. 가장 뭐뭐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들고 다니죠. 형용사나 부사를 들고 다녀요. 예를 들어서 the most exciting game. 그러면 가장 흥분시키는 경기 이런 뜻이겠죠. 가장 the most 최상급 맞죠? 그래서 이때는 더를 붙여줍니다. 근데 세 번째로 almost가 있다고 했죠. almost. 얘는 매우 뭐뭐한 이런 뜻입니다. 뒤에는 형용사 가산 단수명사를 데리고 다녀야 돼. 왜? 앞에 어를 붙였기 때문에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가산 단수명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예문을 바꾸면 most exciting 게임. 이때 게임이 가산 단수명사죠. 그러면 여기 매우 재미있는 경기, 매우 흥분시키는 경기, 가장은 아니고 매우 흥분시키는 경기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게임이라는 가산 단수명사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자, 네 번째로 이제 almost 할 차례죠. almost. 자, 네 번째로 almost가 있습니다. almost는 거의라는 뜻입니다. 거의. 같은 뜻으로는 nearly가 있어요. nearly가 거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almost 거의 everybody 모든 사람이 came here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로 전부를 나타내는 말, 주로 전부를 나타내는 말 또는 숫자 또는 강한 수식어 이런 말 앞에 붙어요. 숫자는 뭐냐면 이런 거죠. almost 3,000 people 이렇게 하면 거의 3,000명 이럴 때 숫자 앞에 붙거나 강한 수식어는 뭐냐면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한 이런 말 할 때 붙어요. 아니면 전부 전체를 의미하는 이런 everybody와 같은 개념 이럴 때 almost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다섯 번째 mostly 주로라는 부사입니다. 주로라는 부사. 예를 들어서 mostly 주로 그는 비난했습니다. 그의 아빠를. 그는 주로 걔 아까 수업 시간에 뭐 했니? 수업 시간에 주로 자기 아빠를 비난했어. 아빠 욕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audience 청중은 were mostly 주로 women 여성들이었다. 청중은 주로 여성들이었다. 주로라는 말이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5가지 용법을 다 했죠. 자, 이제 부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아직도 할 게 좀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중요한 말들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중에서 이제 특이사항 할게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고 다 수식합니다. 일부 부사는 명사도 수식할 수 있다. 이게 있어요. 부사는 아까 명사를 제외하고 다 꾸며준다고 했잖아. 근데 일부 부사는 명사도 수식할 수 있어. 그 예를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Even
a child. 심지어 아이조차도 can do the work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때 이분이 부사예요. 지금 부사 이분이 아이를 꾸며주고 있어요. 심지어 아이조차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bright. 똑똑한 아이는 can do the work.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번에는 형용사 bright가 명사 child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부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고, 얘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 자, 위에 거는 부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고, 밑에 거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요. 선생님, 부사가 명사를 꾸며줄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지, 어떤 단서가 있을까요? 이 단서가 있어요.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면요, 관사가 부사와 명사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관사는 형용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관사의 위치로 이 자리가 부사겠구나. 관사의 위치로 이 자리가 형용사겠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예를 들어서 doctors, 의사들이 있는데 특히 안과 의사들. 자, 의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especially도 여러분 특별히라는 부사인데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 선생님, 근데 여기는 관사가 없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관사를 안 써버리면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 especially라는 특히라는 부사도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입니다. 아, 얘도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구나. 이런 경우를 주의해라. 관사가 없다면 단 명사 앞에 관사가 없다면 해석으로 보라. 왜냐면 관사가 없으면 형용사가 들어올 자리인지 부사가 들어올 자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이렇게 철자 같은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조심해. The only way와 only the way를 구분해라. 이렇게만 한다면 얘는 관사 뒤로 only가 들어갔죠. 얘는 형용사 only가 되는 거죠. 형용사 only가 되고 해석은 유일한 방법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only the way 그러면 관사 뒤로 나갔잖아요. 얘는 부사 only가 됩니다. 해석은 오직 그 방법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only는 형용사와 부사가 다 되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런 걸 한번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only가 명사를 꾸며줄 때와 부사 only가 명사를 꾸며줄 때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중요 부사의 문법도 다 설명이 끝났고요. 자, 이제 부사의 어순입니다. 부사의 어순인데 459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머 헌터 459페이지를 들어갈 겁니다. 459페이지. 복사해준 그 스캔한 문법 챕터 459페이지를 이제 하면 되는데 거기 보면 뭐 부사의 어순이 있는데 같은 종류의 부사 어순은 그냥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보시면 되고 이제 다른 종류의 부사가 섞여 있을 때 부사의 어순을 어떻게 정하는가 이 부분이죠. 정하는가. 예를 들어 방법부사, 장소부사, 시간부사가 같이 나왔다. 그러면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어떻게 되냐? 방법부사, 장소부사, 시간부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는 예를 들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는 played the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동사 목적 끝났죠. 어떻게? 아름답게. 이게 방법부사입니다. 아름답게. 아름답게 방법을 말해주는 거고요. 어디서 했는데요?
in the hall. 그 공연장에서. 언제 했는데요? 시간 부사? yesterday. 어저께. 그러면 우리가 부사의 위치. 지금 여기 방법 부사, 장소 부사, 시간 부사가 나왔을 때 방장시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야. 방법, 장소, 시간 부사. 그런데 우리가 원칙이라 하겠지만 곧바로 이제 예외가 등장합니다. 예외. 예외는 뭐냐면 어떨 때는 장소 부사를 먼저 쓰고 방법 부사를 나중에 쓰고 시간 부사를 마지막에 쓴다. 장방시로 가겠다는 거죠. 방장시가 아니라. 어떨 때 장소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사용될 때 이렇게 한다. 장소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사용되면 장소, 방법, 시간으로 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She arrived. 그녀는 도착했어요. 장소 이동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장소가 궁금하잖아. There, 장소 부사. 그 다음에 safely, 안전하게, 방법 부사. 언제? 어저께, 시간 부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 방법, 시간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어떨 때 장소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사용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죠. 다른 종류의 부사가 섞여 있을 때 원칙은 방법, 장소지만 장소 이동을 나타낼 때는 장소, 방법, 시간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바뀌지 않는 게 있죠. 시간 부사. 시간 부사는 어떤 동사가 나오든지 간에 늘 문장 끝에 오는구나. 왜 시간 부사가 중요하죠? 동사의 시제를 누가 정한다고 했어? 시간 부사가 정한다고 했잖아. 그런 의미에서 시간 부사의 위치는 문장 끝에 오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란 말을 썼죠? 때로는 강조를 위해서 시간 부사는 문두로도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그리고 459페이지 여러분들이 책을 나중에 혼자 읽어보면 뭐 형용사, 부사, 대명사를 부사가 수식할 때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지가 꾸며주는 형용사, 부사 바로 앞에 위치하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 더 460페이지로 갑니다. 460페이지로 가면 이제 우리가 가라고 해야지. 이제 처음에는 다른 종류의 부사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했다를 물어봤다면 이제 두 번째로 부사 그러면 역시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동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의 역할이라고 했죠? 부사의 가장 큰 역할은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럼 동사를 수식할 때 부사의 위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게요. 동사를 수식할 때 adverb, 부사의 위치는 근데 동사는 두 가지 동사가 있죠. 어떤 동사가 있죠?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죠. 첫 번째 자동사일 경우 목적어를 못 취하는 자동사의 경우 부사는 어디에 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웃었습니다. 달콤하게 아름답게 스위트리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자동사일 경우는요 뒤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런데 부사 위치는 비교적 자유로워서 자동사일 경우 주어 바로 뒤에 동사 앞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상냥하게 저는 웃었습니다. 둘 다 됩니다. 선생님 그럼 타동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타동사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타동사라면 목적어를 취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했는데? 뭘 감사했을까요? appreciated 했는데 뭘 appreciated 했냐면 그의 충고를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의 충고를 감사했습니다. 이때 부사 really를 쓰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면 타동사일 경우는 목적어 때문에 앞에다가 쓰세요. 부사를. 타동사 앞에다가 I really appreciate his advice. 저는 정말로 그의 친구란다. 그의 충고, 조언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사를 먼저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충고를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부사를 드물게 이렇게 문장 끝에 위치할 수 있어요. 즉 타동사 목적어 뒤에다가 부사를 쓸 수도 있고요. 타동사 목적어 앞에다가 부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럼 타동사 목적어일 때는 이 타동사 목적어를 건드리지 않네요. 타동사 목적어 앞에 부사를 쓰거나 타동사 목적어 뒤에 쓰거나 그거죠. 그래서 주의하라고 우리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나왔어요. 뭘 안 되냐고 나오냐? I appreciated. 이렇게 really를 쓰고 his advice. 이거는 안 된다.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부사를 놓치는 말아라. 이렇게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동사를 수식할 때 부사의 위치는 자동사일 경우 자동사 뒤에 오는 게 원칙이나 강조를 하기 위해 자동사 앞에 올 수 있다. 타동사일 경우 타동사 목적어 앞에 오는 게 원칙이나 때때로 타동사 목적어 뒤에 문장 끝에 부사를 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부사를 쓰지 않는다.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부사를 쓰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시험을 보다 보면 이 주의사항은 이 금기는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부사를 쓰지 않는다는 이 주의사항은 깨진다. 어겨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읽어볼게요. 3은 알게 되었습니다. much 너무 빨리 too quickly 너무 빨리 탐은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나? 그라고 하지 말고 그녀가 had met John. 탐은 너무나 빨리 그녀가 존을 그 전날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야. 자, 문장을 조금 길게 썼는데, 자, 요 알다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죠? 알다가 타동사. quickly가 너무 빨리라는 부사죠. 이 대절이 목적어예요. 대절이 목적어죠. 그래서 우리가 타동사, 목적어 사이에 부사를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렇게 목적어가 길어져요.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와서 목적어가 길어져. 그럼 부사를 뒤에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럴 경우는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부사를 쓰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줘요. 그래서 무조건이 아니죠. 목적어가 길면 타동사, 목적어 사이에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됩니다. 이 주의사항이 깨진다까지 해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주의사항이 뭐냐면, 그리고 추가로 우리 책에 보면 460페이지 보면 before하고 after가 또 나옵니다. before, after, 주의사항 이렇게 또 나와입니다. 뭐가 주의사항이냐면 저는 그녀가 죽기 며칠 전에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틀 전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녀를 만났어요. 뭐 하기 전에? 그녀가 죽기 전에. 그녀가 죽기 전에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라는 문장을 쓴 겁니다. 저는 그녀가 죽기 전에 그녀를 보았습니다. 근데 죽기 이틀 전이야. 그럼 이틀 전이란 말을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요? 2 days? 아니야. 접속사 before하고 주어 사이에다가 이틀 전에라는 말을 여기다 쓸 수 없어. 그럼 어디다 쓰죠? 여기다 써야 돼. before 앞에다가 2 days. 그러면 그녀가 죽기 이틀 전입니다.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접속사 앞에다가 쓰는 거야. 그래서 시간명사 before 그러면 그녀가 뭐뭐하기 며칠 전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다가 뭐 in 같은 전치사를 또 쓰면 안 돼요. 그냥 전치사 없이 시간명사만 써라.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녀가 죽고 난 지 이틀이 지나서 그녀가 죽고 난 지 이틀이 지났어. 그러면 2 days after she died. 그녀가 죽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 나는 went to home.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after 주어 동사가 접속사 주어 동사잖아요. 근데 그녀가 죽고 나서 이틀 후에 그럼 이틀을 어디다 쓴다? after하고 she 사이에 쓰는 게 아니라 after 앞에다가 쓴다는 거죠. 그랬을 때 2 days라는 시간명사 앞에다가 일체 다른 전치사는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녀가 죽고 나서 이틀 후에 나는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외워놓으면
시간 명사의 위치 before하고 after를 만났을 때 접속사 before와 접속사 after라면 그 접속사 before와 접속사 after 바로 앞에다가 시간 명사를 쓸 것. 그리고 이때 시간 명사 앞에 별도로 전치사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부사의 위치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등장합니다. 빈도부사라는 게 있어요. 빈도부사. 빈도부사가 횟수를 나타내는 거죠. 뭐 always, 항상, 그 다음에 frequently, 빈번하게, 그 다음에 often, 가끔, sometimes, 때때로 이런 부사들이 있고요. 아니면 usually 이런 부사들도 되게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부정부사가 있어요. 부사 위층에서 시간이 잘 나오는 거. 근데 부정부사는 아까 좀 봤죠. 뭐 never도 있고 아까 뭐 hardly 아까 썼던 말들 그대로 쓰는 거야. 뭐 다 쓰진 않을게요. scarcely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rarely 아까 썼던 말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seldom, little 이런 말들이 다 부정부사야. 그 다음에 정도부사가 있어요. 정도를 나타내는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들. 완전히 wholly 이런 뜻이 있을 것이고 완전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거의 almost 이런 말들이 대표적으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걸 왜 갑자기 다 일일이 나열하고 있죠, 선생님? 물론 almost의 동의어도 있으니까 nearly도 있겠죠. 왜 이걸 갑자기 나열하냐면 요 빈도부사, 정도부사, 부정부사의 위치가 중요해. 위 3대 부사의 위치는 위 3대 부사는 조동사, 비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해야 한다. 이게 엄격히 지켜줘요. 정도부사, 부정부사, 빈도부사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들은 위치를 조심하라는 거야. 예문들은 여러분들 책 460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자, 주의사항 중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놓고 또 안 지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부정부사는 강조를 위해 조동사 앞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정부사는 강조를 위해 조동사 앞에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you can never tell a lie 이란 말이 있어. 당신은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never가 뭐예요? 부정부사잖아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 왔어요. 맞는 말이죠. 부정부사는 조동사 뒤에 오는 게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라면 you never can tell a lie 이게 된다는 거야. 아, 되는군요. never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어디 앞에 올 수 있다? 조동사 앞에 올 수 있다. 두 번째로 누굴 조심하냐면 sometimes를 조심하세요. sometimes는 빈도부사이지만 문두부사와 문미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sometimes가. 빈도부사니까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나와야 되지만 문두부사와 문미부사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sometimes 때때로 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쓰일 수 있겠죠? 문두부사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빈도부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와야겠죠? I sometimes met her. 이거는 문두부사로 쓰인 겁니다. 얘는 빈도부사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문미부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I met her sometimes. 이렇게 이것도 돼. 문미부사. 그래서 sometimes가 시험에 너무 잘 나오네. 문두부사, 빈도부사, 문미부사, 문장 끝에 쓰이는 부사 다 가능한 게 sometimes다. 그리고 추가로 sometimes가 또 잘 나오는 거 sometime과 혼동하지 말아라. 얘는 뭔데요? 언젠가는 이런 뜻이야. 한국말로 맞겠지? 아이고, 이가 빠졌네요. sometime과 혼동하지 마라.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쓰는 거네. 언젠가 이렇게 써야 되네. 언젠가. sometime과 혼동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두 번째 주의사항이죠. 부정부사는 강조를 위해 조동사 앞에 위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sometimes는 빈도부사지만 문두부사, 문미사로 쓰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중에 세 번째 부사. 이 빈도부사인 것 같기도 하고 정도부사인 것 같기도 하는데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부사가 있어요. 바로 불특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불특정하다라는 말을 하잖아. 불특정 시점 부사를 주의하라.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불특정 시점 부사가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최근에가 대표적으로 최근에가 도대체 언제가 최근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최근에죠. 그 다음에 현재, presently, 불특정 시점 부사 현재가 언제냐 도대체. 그 다음에 lately는 그렇죠. lately도 최근이죠. lately.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once, 예전에. 이런 부사들 있죠. 그 다음에 currently, 현재, 예전에, 뭐 최근에 이런 말들이네요. 전부 다. 또 그러면 이전에라는 말을 한다면 뭐 formerly도 마찬가지 되겠네요. 이전에 once가 들어갔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전에라면 또 previously도 되겠네요. 이런 부사들이 전부 다 불특정 시점 부사입니다. 불특정 시점 부사는 첫 번째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앞에 쓰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빈도부사, 정도부사, 부정부사 위치가 같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문도부사와 문미부사도 가능. 위치가 되게 자유롭네요. 그러니까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앞에도 가능하지만 문두부사와 문미부사도 가능하네. sometimes랑 똑같네. 그렇죠? 불특정 시점 부사가. 예를 들어 예문 하나, 예를 들어서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최근에 편지를 받았다. 우리는 최근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얘는 일반 동사 앞에 나왔죠. 그러면 빈도부사의 특징을 가진 거죠. 빈도부사나 정도부사의 특징을 가진 거죠. 그런데 문두부사가 된다고 했잖아. 최근에 우리는 편지를 받았다. 어떤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문두부사도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문미부사도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언제? 최근에. 문미부사도 가능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쓰이는 빈도부사와 정도부사의 특징을 가지고 동시에 문두부사와 문미부사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불특정 시점 부사는 빈도부사와 유사한 듯 보이지만 빈도부사하고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어휘화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사 두 개를 주의해라. 마지막으로 4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가 어휘화된 부사냐, 암기해야 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사냐, 이 두 가지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독해에서. 토플 같은 데도 자주 나오고 repeatedly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부사예요. 그런 뜻이 뭐냐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allegedly. 얘도 마찬가지. 소문에 따르면. 이런 부사들이 독해에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형태 잘 기억해달라고. 소문에 따르면,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런 말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혹 이런 걸 비교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She did not die happily. 이 문장과 happily she did not die. 이 두 문장의 해석상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얘는 그녀는 행복하게 죽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행복하게 죽지 않았다는 말은 뭐야? 좀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happy가 이렇게 문두에 나와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게 되면요. 얘는 다르게 해석돼요. 운 좋게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운 좋게도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문두 수식과 동사 수식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거죠. 얘는 동사 수식을 하는 거고요. 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해석상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사의 여행을 끝냈습니다. 요거는 부사의 여행을 끝난 거야. 여러분들이 부사는 암기 사항들이 많으니까 암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오늘이 4월 10일. 됐죠? 지금 10시 53분이니까 11시 3분까지 또 쉬겠습니다.